힘든 어린 시절과 인생을 바꾸고자 한 결심. 저는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다른 친구들과 크게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용품을 자랑하거나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항상 작아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새벽마다 일터로 나가셨고, 저는 어린 나이에 혼자 등교하고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집안 형편이 나아질 날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두꺼운 이불을 돌돌 말고 자야 했고, 친구들이 입고 다니는 새 옷은 저에겐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세상 모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노는 동안 저는 작은 집의 좁은 방에서 책을 읽거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족을 위해 늘 아끼고 절약하셨지만 생활비는 항상 빠듯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소풍을 간다기에 도시락 반찬으로 계란말이를 만들어 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어머니는 집에 달걀 한 알도 남아있지 않다며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때 저는 괜찮은 척 했지만 집으로 돌아와 몰래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집에서는 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언제나 조심스럽고도 무거운 분위기가 맴돌았습니다. 부모님은 서로에게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았지만 너무 일찍 철든 저는 그걸 다 느꼈습니다. 가끔 친구 집에 초대받아 가면 비교는 더 뚜렷해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러움이나 열등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남들 TV 볼 때 저는 공부를 했고,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노는 동안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학원이 없어 혼자서 문제집을 풀며 밤을 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교복이 낡아도 운동화가 해져도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원하는 미래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런 불편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가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다 다짐했던 게 생각나면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마음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맛보았던 서러움, 부족함, 그리고 세상의 편견들이 오히려 저를 더 버티게 했습니다. 눈앞의 일상은 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꺾이지 않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싶었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도 노력하는 자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어린 시절은 한편의 긴 겨울 같았지만 그 춥고 고된 시간들이 있었기에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거나 어려움이 닥쳐도 저는 늘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합니다.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키운 인내와 희망이 바로 지금의 저, 그리고 저의 모든 결정의 근원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결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던 순간과 그 변화를 이끈 만남. 저는 아주 어린 시절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이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어가 주는 따뜻함보다 어릴 적 저에게 결혼 생활은 언젠가는 깨어질 수도 있는 약한 인연처럼 느껴졌고, 엄마의 참았던 눈물과 아빠 없는 집안의 정적은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부부싸움 끝에 결국 아빠가 집을 나가시던 그날, 창밖으로 멀어지는 아빠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부터 결혼에 대한 저의 시선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스럽게 미래의 남편을 상상하거나 웨딩드레스를 이야기할 때도 저는 속으로만 웃으며 담담한 척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변한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저는 가족들을 불편한 관계 속에 두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주위 어른들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했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 친구의 모습에서 한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고,
결혼기념일을 앞둔 친척의 집에 초대받을 때면 저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누구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마음을 짓눌렀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하면 시간이 갈수록 상대방과의 다툼이나 오해가 늘어나면 내가 또다시 엄마처럼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어느 순간 관계에 벽이 생겨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된 계기는 바로 경민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그는 누구보다 밝고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으면 세상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과거의 상처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판단하지 않고 한마디의 비난도 없이 항상 이야기를 오물의 바꿔 들어주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마다 내가 옆에 있을게. 네가 힘들 땐 언제든 기대도 돼. 라고 말해주었고 저는 점점 두려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누군가에게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던 저였지만 경민 씨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말했습니다. 가족도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는 그의 이야기에서 저는 위로받곤 했습니다. 경민 씨는 저에게 결혼이란 완벽하거나 화려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삐걱거려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의 손을 잡는 것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두려움이 아닌 설렘과 기대감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관계가 깨졌던 쓰라린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민 씨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그 상처 위에 새로운 믿음을 조금씩 쌓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모한 도전이 아닌 우리 둘이 서로를 존중하며 내가 겪은 아픔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전해지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이 두렵니? 나는 그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는 덜 두려워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경민 씨를 통해 그리고 그가 보여준 진심을 통해 저는 비로소 결혼이란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기대와 꿈을 접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과거가 미래를 막지 못함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비무난하고 외로웠던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펴준 경민 씨와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어쩌면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상처를 덮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용기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한 걸음 성장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결혼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그 변화를 이끈 경민 씨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미인유의 시징 처음으로 미래 시댁가족과 마주한 날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가장 떨리고 두려웠던 순간은 바로 경민 씨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도 그의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바람과 동시에 내가 과연 이 집안에 어울릴 수 있을까? 나는 불안감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오며 단출한 가족만 경험해왔던 저로서는 대가족 특유의 엄격한 공기와 형식적인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 특유의 상류층 냄새가 낯설고 긴장되었습니다. 약속된 날, 경민 씨와 함께 그의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무서울 정도로 세차게 뛰던 감각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어머니 수정 여사님께서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첫 인사는 평범했지만 곧이어 수정 여사님의 꼼꼼하고 냉정한 시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를 훑었습니다. 이가 요즘 경민이랑 만난다는 카페 사장 아가씨니? 라는 선뜻 마음을 열기 어려운 목소리가 식탁을 가르며 나왔습니다. 저의 옷차림, 말투, 심지어 손에 들린 작은 선물마저 그녀의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첫 식사를 나눌 때도 어머니의 질문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장사가 좀 되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데 얼마나 번다고 생각해? 우리 집안은 의사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집안이라 우리와 어울리려면 최소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면 좋겠구나.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답변할 때마다 마치 구직 면접을 보는 듯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경민 씨의 둘째 누나와 올케까지 합류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묘해졌습니다. 누나는 일부러 들릴 듯 말 듯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당차. 카페 한다고 다 사업가는 아니잖아. 라며 저를 은근히 무시했습니다. 올케 언니도 카페는 날씨 많이 타지 않아요? 우리처럼 직장 다니면서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게 마음 편해서 좋더라고요. 라며 지속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내비쳤습니다. 그때마다 경민 씨는 애써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집안의 냉랭한 공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예정자인 수정 여사는 종종 대화 중에 우리 집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집이 아니야. 경민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너처럼 평범한 집안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는 건 정말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했다는 거 꼭 알아두렴 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순수한 걱정과 동시에 엄연한 선긋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대우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까지 작아져야 하지? 돈 많고 이름 있는 집안이라고 해서 사랑과 존중이 당연히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경미 씨가 끝까지 눈짓으로 힘을 보내주고 식탁 아래에서 살짝 손을 잡아줄 때면 마음 한편에는 위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시어머니는 부엌 뒷정리라도 좀 도와주지 그러니? 라는 농담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다음날 근육통이 올 만큼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어머니와 올케는 부엌 한쪽에서 소곤소곤대며 저를 훔쳐보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날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의 결정만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집안의 차이, 경제적 배경, 직업, 심지어 사소한 생활 태도까지 모든 것이 평가받고 비교되는 현실이 너무나이나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고 싶어 하는 이 가족의 의도와 달리 내가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도 언젠가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첫 만남은 저에게 상처도 또 한편으로는 결연한 의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사랑과 내 삶을 끝까지 지켜내야겠다는 작은 용기가 싹튼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함께 묵묵히 견뎌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결혼이라는 길의 현실적인 시작임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친정엄마에 관한 비밀, 그 충격과 마주함, 경민 씨의 가족과 처음 만난 날의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의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 따로 식사 자리에 초대해 주셨고 저는 분주하게 준비하며 다시 한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인 수정 여사님께서는 저를 부엌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니까 네가 직접 음식 준비에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다. 는 주문과 함께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부엌 살림과 시댁 어른들의 따가운 시선에 얼떨떨해했던 그 순간 부엌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도움 아줌마가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잠깐 동작을 멈추며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분이 다름 아닌 제 친정엄마 희자 씨였던 것입니다. 엄마는 너무 놀란 표정으로 미선아, 네가 여길 어떻게? 라며 당황했고 저는 믿기 힘들어서 괜히 눈을 몇 번이고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댁 가족들이 저와 엄마를 쳐다보고 또 한쪽에서는 엄마가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고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 엄마가 왜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지, 왜 나에게 한 번도 일을 밝히지 않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평소 노후에 민폐 끼치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딸아, 우리 집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한다. 라고 늘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엄마가 며느리로 되어가고 싶은 그 집에서 도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토록 가까이 그리고 갑자기 마주하게 될 줄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확실히 이용하고 싶었던 듯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어머, 이 아줌마가 바로 너희 어머니셨어? 라며 놀라움을 가장하며 은근히 비아냥거렸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소개를 마치긴 했지만 시댁의 분위기는 그 순간 한기로 가득 찼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두운 표정의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저에게 미안하다, 미선아. 너를 위해 어떻게든 일하고 싶었을 뿐이야. 네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라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엄마가 측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커다란 수치심과 배신감이 얽혀 괴로웠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는가? 내가 시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멸을 당해야 하는가? 내가 선택한 사랑과 결혼이 이런 식의 굴욕으로 정철되어야만 하는가?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비아냥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파출부 딸이 우리 집에 시집 올 줄은 몰랐네. 세상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겨우 알겠구나. 라는 말에 참았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습니다. 경미 씨 역시 갑자기 드러난 사실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내 편을 들기 위해 애써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퍼진 시댁의 냉기와 뾰족한 시선은 쉽사리 거둘 줄 몰랐습니다. 집으로 나오면서 엄마는 연신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저는 엄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조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편으론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나에게는 그저 소중한 엄마일 뿐인데 세상의 기준과 시댁 가족들의 고정관념 앞에서 내 엄마가 한순간에 수치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와 나 그리고 경미 씨 훨씬 복잡해졌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벽 그리고 가족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나 가져오는 파장.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남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때때로 너무 가혹하고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엄마와 나만의 진솔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게 된 건 슬픔과 동시에 작지만 소중한 성장의 기회이기도 했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조금씩 이해해가는 중입니다. 저요 공개적인 모욕과 눈물의 이별. 경민 씨 집에서 어머니의 비밀이 밝혀진 후 내 마음은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무거웠다. 그날 저녁 나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속으로만 눈물을 삼켰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엄마가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 사실이 드러난 수치,
그리고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모멸감이 번갈아가며 나를 핥히었다. 며칠이 지나 시어머니는 나와 우리 엄마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위해 일부러 가족 모임을 또 한 번 마련했다. 이번에는 집안 친척들까지 불렀고 분위기는 딱딱하고 차가웠다. 나는 혹시나 좋은 방향으로 상황이 풀릴 수도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 희망은 모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서서히 꺼져갔다. 거실 한복판, 커다란 테이블 위에 온갖 음식이 차려졌다. 경민 씨는 내 옆자리를 잡아주며 다정하게 손을 꼭 잡았지만 나는 점점 몸이 굳어졌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공간을 쪼개듯 울려 퍼졌다. 오늘은 우리가 아주 특별한 며느리 후보를 소개받는 자리이지요. 집안 경력도 다양하고 집안 배경도 남다르고 분명 나를 겨냥하는 말이었다. 시누이, 올케, 시어머니 모두 차갑게 미소 지었고 친척들의 눈길도 호기심과 경멸을 오가고 있었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수정여사, 시어머니 른싱 엄마를 향해 크게 말했다. 아, 그러고 보니 이 집 음식 준비하신 분이 바로 우리 경민이 미래 장모님이시라더군요. 큰일이다. 내가 평생 집안일만 하고 살아서인지 도움이라는 분이 며느리 집안 일원이 되는 건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 미선양, 참, 속이 대단히 깊어요. 자랑스럽겠네, 그죠? 순간 엄마의 얼굴이 얼어붙었고 나도 맥이 빠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민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시어머니를 노려봤지만 그 기세에 눌리지 못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누이가 한마디 거들었다. 요즘은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고 다들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도 체면이 있는데 이런 대우가 익숙하신지? 뒤이어 언니는 거들었다. 난 솔직히 궁금해서 물어봐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며느리로 들어오면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에요? 여기서 다시 일하실 건 아니죠? 그 누구도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 내 자존심에 깔아뭉개는데도 나는 오히려 엄마의 얼굴을 먼저 살폈다. 눈물이 글썽이는 눈, 떨리는 입술, 그리고 푸른 핏줄이 도드라진 두 손. 엄마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도 된 듯 작아졌다. 정적이 감도는 순간 시어머니가 마침내 결정적인 말을 쏟아냈다. 우리 경민이 대학 다닐 때부터 큰 꿈 품고 열심히 의사 된 건 모두 집안 어른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며느리도 최소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집안이어야지. 파출부 딸을 어디 가서 사돈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내가? 미선양,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 내 얼굴이 잔뜩 달아올랐다.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경민 씨가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모욕해야만 속이 시원하세요? 엄마가 엄마답지 못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엄마답지 못하다니? 내가 우리 집안 지키려는 것뿐이야. 우리 친정집 이름 팔아서 평생 손가락질밖에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순간 내 옆에 있던 엄마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부엌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걸 본 나는 번쩍 일어나 엄마 뒤를 쫓았다. 복도로 나가자마자 엄마는 힘없이 벽에 기대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딸. 모두 내 탓이지. 내가 이런 집에서 일하지 않았으면 나는 엄마를 꼭 끌어안으며 억울함과 슬픔, 죄송한 마음이 뒤섞인 울음을 울었다. 사람들의 시선, 냉담한 말은 내게도 깊은 상처였지만 엄마를 향한 모욕은 그보다 더 아프고 치욕스러웠다.
엄마와 함께 복도를 지나왔을 때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이 따라 나와 정색하며 말했다. 지금 가려고? 아가씨,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한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경민이도 현실을 알아야지. 넌 이런 굴욕이 익숙하겠지만 나는 아니다. 어서 돌아가.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잠겼다. 엄마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썰렁했다. 나는 엄마가 흔들리는 것을 보자 얼른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엄마의 어깨는 눈물에 젖어 있었고 내 눈과 볼도 이미 흐르는 눈물로 가득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경민 씨가 허겁지겁 쫓아나왔다. 미선아, 미선아. 이렇게 끝내선 안 돼. 내가 반드시 엄마를 설득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나는 흔들리는 눈으로 경민 씨를 봤다. 사랑했지만 더 이상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경민아, 미안해. 우리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의 가족이 되어줄 수 없는 사람이었나 봐. 나처럼 엄마 때문에 창피당하고 내 가족이 온통 상처받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 경민 씨는 내 손을 붙잡고 애원했다.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경직된 거야. 나 정말 널 사랑해. 절대 포기 못해. 하지만 내 모든 감정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던 나는 비로소 경민 씨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경민아, 고마워.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써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참고 참아도 오늘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 내 엄마를 아무렇지 않게 모욕하는 가족과 앞으로 평생 함께할 자신이 이제 없어. 경민 씨는 한참을 말없이 내 뒷모습을 지켜봤다. 나는 그 어두운 밤 골목길을 따라 엄마 손을 꼭 붙잡고 걸었다. 발걸음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 탓이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구나. 미선아, 네가 우리 집안의 빛인데 이런 눈물 보게 해서 미안하다.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나 결혼하고 싶었던 이유가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엄마처럼 성실하게 살고 싶어서였어. 엄마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 거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마치 어릴 적 밤마다 혼잣말로 다짐하던 힘내자 미선아. 나는 작은 주문을 떠올려 주듯 조용한 위로만 전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모든 꿈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세상이 원하는 며느리의 조건, 완벽하지 않은 내 가족, 특히 엄마의 희생이 더 이상 상처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며칠 후 경민 씨는 수차례 연락을 해왔다. 장문의 메시지, 미안하다는 전화, 찾아오겠다는 다짐.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상처 위로 새로운 상처를 더 씌운 지금 엄마는 며칠 내내 아무런 말도 없이 집안일을 하다 말고 한숨만 쉬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또다시 가슴이 저렸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갔다가 동네 아주머니가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다. 미선아, 그래도 넌 잘 살 거야. 세상 어딜 가도 네가 얼마나 참한지 다 알잖니. 나쁜 시집 만나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현명한 거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였다. 어쩌면 인연도 인생도 가족의 존엄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나는 다시 엄마 곁으로 세상의 그 어떤 조건보다 소중한 사랑 곁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했다. 나는 엄마와 함께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원하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야겠다 결심했다. 이별의 그날 내 마음속 모든 눈물이 쏟아졌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내 삶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후련함도 느껴졌다. 아무도 나와 엄마를 대신해 눈물 흘려주지 않을 테니 우리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다짐이 내 안에서 눈물과 함께 싹트고 있었다. 이렇게 내 결혼의 첫 시작은 공개적인 모욕과 깊은 상처, 그리고 엄마와의 눈물로 끝이 났다. 하지만 그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게 살리라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경미는 포기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변화, 이별 후 내 일상은 마치 색채를 잃은 흑백 사진처럼 무채색이었다. 엄마와 나는 서로의 상처를 아무 말 없이 감췄고 집안에는 긴 침묵과 무거운 한숨만이 흘렀다. 나는 내일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엄마는 조용히 집안일을 돌봤지만 우리 사이를 가득 채운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과 슬픔, 그리고 묵묵한 아픔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을 찢고 들어온 것이 있었다. 바로 경민 씨의 진심, 그리고 멈추지 않는 그의 기다림이었다. 경민의 반복된 찾아옴,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 처음엔 휴대전화로 몇 차례 문자가 왔다. 잘 지내고 있니? 건강은 괜찮아? 같은 짧은 안부였다. 하지만 나는 감히 답할 수가 없었다. 그저 손끝에서 몇 번이고 보내려다 결국 지우고 말았다. 그러자 그는 매일 같이 카페 앞을 찾아왔다. 가게 안에 앉아 괜히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가는 날이 다반사였고 때론 내가 퇴근할 때까지 멀찌기에서 기다리다 내 모습을 뒤따라오기도 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두 눈엔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저 미선아, 잠깐만이라도 얘기 들어줄 수 있니? 나는 한마디면 충분했다. 하지만 나는 엄마 생각에, 가족 생각에 쉽게 용기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경민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 이틀, 공고 흡 그리고 한 주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여전히 기다렸고 내 앞에서는 다정하고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머니 앞에 선 경민, 무릎 꿇고 진심을 전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용기를 내어 엄마를 찾아왔다. 엄마는 처음엔 다소 놀랐지만 경민 씨는 조용히 현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미선 씨와 어머님이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게 될 줄 몰랐어요. 제 가족이 저질렀던 그 모든 무례와 폭력적인 말, 다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부탁드려요. 저에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나요?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경민 씨를 바라봤다. 그녀의 마음도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침묵한 끝에 엄마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이런 모욕을 다시 견딜 자신이 없어, 경민 씨. 미선이도 나도 이미 너무 아팠어. 당신이 아무리 좋은 청년이라도 현실의 벽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경민 씨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그 벽도 제가 그리고 미선이가 함께라면 언젠간 허물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미선 씨와 어머님의 아픔까지 끌어안고 살아갈 각오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지치지 않고 기다릴 겁니다. 그 말에 엄마의 얼굴에도 작은 흔들림이 스쳤다. 하지만 딸의 상처를 먼저 생각하는 엄마는 섣불리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다. 변화의 씨앗, 어머니의 내면에서 싹트다. 그날 이후 경민 씨는 매일 아침 저희 집 근처 작은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오거나 엄마를 위한 약을 사다 놓기도 했다. 가끔 집 앞 화단에 풀을 뽑고 슬리퍼로 조용히 집 앞을 정리하는 그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볼 때마다 엄마는 무언가 말을 걸 듯하다. 힘없이 그 자리를 떴다. 하루는 엄마가 혼잣말처럼 내게 물었다. 저런 모습, 네 아빠 젊었을 때도 보여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 즈음부터 엄마는 경민 씨가 한 번씩 카페에 들르는 날이면 차 한 잔 정도는 건네주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싸늘한 거절 속에서도 사람으로서의 배려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엄마는 내 앞에서는 연신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엄마 때문에 네 인생 망치지 마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 말 끝에 숨어있는 엄마의 서운함과 죄책감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오히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엄마, 난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 엄마를 어디 가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 오히려 자랑스러워 라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얼버무리듯 주방일을 하거나 고개를 떨궜다. 한 통의 편지와 어머니의 눈물. 그러던 어느 날 경민 씨가 엄마에게 직접 쓴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 봉투엔 희자 어머님께 라고 정중하게 적혀 있었고 엄마는 처음엔 봉투를 펼치지 못했다. 결국 밤새 뒤척이다가 침대 옆 스탠드불 아래서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편지 속에서 경민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가족에 대한 환상과 현실, 그리고 미선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됐다고 진심을 토로했다. 저는 어릴 적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되돌아보면 당연하지 않은 축복이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미선 씨와 어머님이 겪으신 아픔을 단지 소외라고 단정짓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 단단해진 두 분을 보며 저 역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엔 모진 말을 했지만 저 역시 성장해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저를 한 번만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실 수 없을까요? 미선 씨를 위해서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구절들이 이어져 있었다. 편지를 다 읽은 엄마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뭔가 결심한 듯 내 방 문을 살짝 열고 미선아, 혹시 정말 미련이 남아있다면 이번엔 네 마음을 스스로 정해봐도 돼. 엄마가 다 맞고 설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라며 내 머리칼을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용서와 결심,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삶인가에 대한 질문. 나는 깊은 밤, 홀로 작은 불빛 아래에서 생각을 거듭했다. 엄마의 인생, 내 인생, 경민 씨의 진심까지 모두 품으려니 가슴이 먹먹했다. 나는 과거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 다시 얽히는 게 두려웠지만 동시에 인간 경민을 놓치는 게 또 다른 후회로 남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튿날 아침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내가 네 편을 드는 척하지만 내 진심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네 행복이 엄마에겐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번엔 엄마 욕심 내려놓으려고 한다.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나. 마음 진심으로 움직여줘서 더 고마워. 라고 말했다. 경민 씨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다. 앞으로 어떤 장애가 와도 내 편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을게. 내 가족도, 내 고통도 내 몫이라고 생각할게. 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단, 가족이란 울타리 바깥에서 서로를 지키는 삶부터 만들어 가자. 어머니의 변화와 의미 있는 성장. 엄마도 점차 변해갔다. 예전처럼 수치심과 두려움에 마음을 닫기보다 경민 씨가 주말마다 집에 들러 간단히 밥상을 차려주면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했고 작은 농담에도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며 사위감 진짜 훌륭하다 며 칭찬할 때도 예전 같으면 쑥스러워 피했겠지만 이제는 제가 아직 서툴러서 많이 배워야죠 라고 당당히 말하는 여유도 생겼다. 어느 날 엄마가 카페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 것 같아. 남들은 나를 파출부로만 보지만 너와 경민이 덕분에 세상이 아주 조금 달라 보인다. 미선아, 남의 시선 말고 네 인생 크게 펼쳐봐. 나는 엄마 말을 듣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축복을 받은 듯 따뜻했다. 세 사람, 새로운 가족의 첫걸음. 그 후 우리는 셋이서 작은 가족 여행도 다녀왔다. 평소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다. 강가에서 함께 도시락을 먹고 봄바람 맞으며 웃음 짓는 엄마를 보며 나는 과거의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경민 씨는 엄마와 함께 농사 짓는 법도 배우고 서툴지만 작은 텃밭을 같이 가꾸기도 했다. 엄마는 그런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경민 씨와 나는 엄마 손잡고 같이 산책도 했다. 엄마가 외쳤다. 이제 우리 정말 가족 같다. 집안 체면도 출신도 다 내려놓고 내가 제일 원하는 건 너희 둘의 진심이야. 나는 크게 웃었다. 나와 엄마 그리고 경민 씨. 세 사람이서 만든 새로운 가족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엄마는 더욱 강해졌고 나 역시 삶의 소중한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다. 이렇게 경민 씨의 진심과 꾸준함, 그리고 엄마의 내면적 변화는 그 어느 조건보다도 값진 가족의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남겨주었다. 이 여정이 있었기에 시작된 결혼 준비, 경민 씨와 재회하고 우리 세 가족이 진심으로 변화한 후에도 결혼까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이미 한번 상처와 모욕의 기억이 가족 모두의 가슴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고 시댁 쪽에서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다. 내 쪽 친정어머니는 행복만 하다면 좋겠다며 조심스레 등을 밀어주셨지만 나는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부터 마음 깊은 곳에 늘 불안이 감돌았다. 경민 씨는 내게 처음으로 말했다. 미선아, 네가 부담스럽거나 답답한 집안 분위기에 시달리지 않게 나 결혼 후 바로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싶어. 우리 스스로 인생 만들어가자.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누구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이미 우리는 온몸으로 배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경민아, 나도 진심으로 바란 게 바로 그거야. 내 어머니가 내내 가난을, 수모를 감당하며 살아오신 것도 오직 가족 때문이었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편이 돼주자. 이후 양가 어른들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다. 저희는 결혼식이 끝나는 즉시 분가해 신혼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들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경민의 어머니 수정 여사님은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파란의 소용돌이, 시댁의 반발. 수정 여사님은 결혼식 준비 과정 내내 무엇이든 날카롭고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웨딩홀 장소, 하객 명단, 식단 하나하나까지 참견했다.
한 번은 내 친정어머니가 예단 예물 문제로 조용히 상의하자 대번에 예단 같은 건 요식행위니까 간단히 합시다. 어차피 시댁 체면 때문에 하는 거니까. 라고 말하며 내 어머니의 자존심을 또 한 번 긁었다. 내 어머니는 금세 눈빛이 흐려졌지만 끝까지 점잖게 참으셨다. 예식장 계약을 하러 다닐 때도 이런 데서 결혼식을 한다고? 우리 집안 명색이 의사 집안인 건 알겠지? 라며 수시로 핀잔을 줬다. 친척들은 내 뒷이야기를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만나면 여전히 속삭이며 눈짓을 주고받았다. 특히 시누이들과 올케들은 아휴, 독립하는 신부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당차네. 하고 진심을 알 수 없는 농담을 건넸다. 결혼식 한 달 전 경민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분가 의지를 알리자 시어머니는 크게 한바탕 소리를 질렀다. 당장이라도 그만둬. 경민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엄마, 저도 저만의 가족이 필요해요. 미선이와 행복하게 사는 게 제 몫입니다. 더 이상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허락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 경민 씨는 오랜만에 내 카페에 찾아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미선아, 평생 내 가족이 네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널 놓아주는 게 맞을까 고민도 했어. 하지만 내가 세운 가족의 중심에 너와 네 어머니가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 없을 것 같아. 우리 힘내자. 이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결혼식 폭풍 같은 하루. 결혼식 당일이 다가오자 나는 불안과 설렘, 슬픔이 섞인 기분이었다. 친정어머니는 화장을 마치던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이셨다. 미선아, 오늘만큼은 모든 아픔도 외로움도 다 잊고 환하게 웃어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란다. 나는 어린 시절 엄마 품에서 들었던 그 포근한 말만으로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예식장 분위기는 처음부터 서늘했다. 시댁 식구들은 의례적으로만 인사했고 시어머니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하객들 중에는 저 신부 친정이 어떻다더라 많은 뒷말이 수군거렸다. 축가 순서 갑자기 마이크를 잡은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형수님 앞으로 대가족보다 둘만의 작은 가족을 택했다지만 언젠가는 어른들도 돌볼 줄 알아야 해요. 가족은 희생이 먼저입니다. 겉으로는 훈계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가족 희생을 압박한 말이었다. 내가 얼마나 위축된 얼굴로 단상에 서 있었는지 오직 경민 씨만이 바로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눈치 보지 마. 오늘만큼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 중요해. 예식을 마친 후 식당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시어머니는 내게 거의 들릴 듯 말 듯 이렇게 말했다. 좋은 며느리는 가정에서 다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네가 집을 나가든 우리 곁에 있든 네 몫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한 길 위에 있다는 의지가 차올랐다. 독립의 첫날 진짜 가족 만들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두 손 가득 짐을 안고 신혼집으로 들어왔다. 집은 작지만 봄빛이 넘치는 밝은 공간이었다. 처음으로 이 집이 바로 우리 가족의 시작점이구나. 나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장롱 안에는 엄마가 정성껏 다린 이불, 집 한 구석에는 경민이 집중해서 골랐던 티포트, 숭얼거렸다. 끝없이 구겨진 마음이 오늘만큼은 펴질 수 있을까? 경민 씨는 옆에서 살포시 내 어깨를 감쌌다. 이제부터는 내가 네 곁에서
네 대신 맞서줄 수 있어. 우리 작은 가족이지만 서로를 제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자. 독립의 대가와 새로운 갈등. 신혼집에 함께 살기 시작하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닥쳤다. 경제적으로 시댁이나 친정 어느 쪽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신랑 신부 모두 사회 초년생과 다름없었다. 초기에는 장을 보는 것도 각종 청구서와 세금 내는 일도 가전제품 하나하나 마련하는 일도 모두 큰 부담이었다. 때때로 경민 씨가 좀만 더 참고 엄마 마음 풀리면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보면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물은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민아, 우리 가족이 아직 완전히 인정받지 못해 힘들고 서운해도 누군가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해. 시댁에서 지속적으로 언제쯤 다시 들어올 거냐, 주말마다 꼭 집에 와서 가족 행사 참석해라 같은 압박이 있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시댁 살림을 안 하면 우리 누가 하냐? 집안 제사가 한두 번이니? 며느리 자리라는 건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고비다. 나는 예의 바르게 답했다. 어머니, 당분간은 저희 둘만의 신혼을 누리며 지낼 생각입니다. 가족이지만 각자 삶의 방식이 있듯 저희도 저희만의 가정을 지켜가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난 듯 바로 전화를 끊었다. 독립의 기쁨과 책임 그리고 작은 평화. 하지만 힘든 나날 사이사이에도 작고 소박한 평화가 찾아왔다. 경민 씨와 함께 저녁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두 손 모아 첫 월급날 조촐한 밥상을 차려 먹던 날, 어느덧 집 안 좁은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키우며 엄마가 보내준 쪽지와 사진에 웃음 짓던 순간들. 서로 맞지 않아 투닥거리기도 했고 부족한 살림에 마음 졸이며 싸워본 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매번 갈등의 끝에서 우리 둘 서로만 믿자 라는 약속은 항상 우리를 다시 붙잡았다. 친정어머니는 주말마다 김치며 각종 반찬을 한 보따리 보내주고 직접 신혼집에 들러 식사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해주고는 이 집 정말 너희 둘만의 작은 성이구나 라며 흐뭇해 하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야 진짜 딸 노릇 식사 준비에 함께하고 주말엔 직접 청소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가끔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미선아,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지?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후회? 세상 제일 잘한 선택이야. 가족이란 건 바로 이렇게 서로 자라는 과정이니까. 집 밖에서 얻은 진짜 가족의 의미. 몇 달이 지나자 시댁에서도 점차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경민의 자립심과 책임감, 그리고 내가 안팎에서 묵묵히 감당하며 지켜낸 신혼살림이 입소문을 탔다. 시어머니도 전에 없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보니 어떠냐. 집안일, 네가 없으니 다들 고생 많다 했더라. 하지만 뭐, 요즘 세상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지. 어머니도 내 신혼집에 직접 오기는 처음이었지만 짧은 방문 후 내게 말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해놨구나. 네 덕에 정민이가 많이 의젓해진 것 같아. 나는 그날 밤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정민은 내 등을 쓰다듬으며 이게 우리의 첫 승리야, 미선아.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서로 있으면 못 해낼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서로를 중심에 둔 새로운 시작.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완벽하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시댁의 가시돋친 말도,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도 우리 사랑과 직을 흔들 수 없었다. 오랫동안 수동적인 위치에만 있던 내 어머니도 이제 우리 사위 복이 많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경민 씨도 내 가족도 한층 더 단단해졌음을 스스로 실감했다. 결혼까지 아주 오래 걸렸고 파랑과 눈물, 수많은 오해와 분노가 교차했지만 결국 내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가족의 형태와 의미는 내 손으로 이뤄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독립해 작은 신혼집에서 온전한 내 하루를 쌓아가는 지금. 이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진짜 결혼, 그리고 인생이었다. 이렇게 우리 부부는 파랑과 갈등, 시련 끝에 진짜 가족으로 성장해 갔다. 진정한 독립이란 남의 시선을 벗어난 선택만이 아니라 내 사랑과 용기, 그리고 끝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만의 결혼과 가족이 천천히 아름답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과 남편의 위로, 며느리가 된다는 것의 첫 순간, 신혼의 설렘과 보이지 않는 평가 속에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결혼 초기는 잘 해내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찼다. 주말마다 시댁의 행사가 아니더라도 시어머니와의 통화, 작은 선물, 명절 준비 등 사소한 부분까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느새 시어머니에게는 내가 의사의 아내, 손주를 낳아줄 며느리로만 인식되고 내 진심과 노력은 늘 당연한 것으로만 받아들여졌다. 처음엔 시댁과의 갈등에도 참고 견뎠다. 하지만 매번 무언의 경쟁과 우리 집안 며느리답게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시선, 끝없는 요구와 지적은 내 자신감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시댁 생활의 현실과 끝없는 시험, 가장 큰 시련은 명절마다 찾아왔다. 설이나 추석 같은 큰 명절 전에는 시댁에 며칠씩 머물러야 했고 시어머니는 언제나 일의 우선순위를 나에게 둔다. 미선아, 이거 좀 더 다듬어라. 이거 모양이 왜 이래? 사람들 올 때는 음식 하나도 신경 써야지. 하루 종일 부엌 일에 시달려 손마디가 부을 만큼 일해도 칭찬은커녕 다음날 또 다른 불평이 돌아왔다. 시누이들은 늦잠을 자거나 거실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날도 많았다. 하지만 내게는 쉴 틈이 없었고 혹시라도 피곤해 보일라 치면 젊은 애가 왜 저렇게 힘이 없냐는 말이 기다렸다. 특별한 일 없이 지나는 평일에도 시댁 어른의 호출은 이어졌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전화를 걸어 오늘 마트에 가는 김에 우리 집 반찬 좀 챙겨와 줄 수 있니? 나거나 경민이 퇴근에 맞춰 점심찬이라도 하나 직접 해서 보내면 좋겠다 등등 시시콜콜한 심부름을 당연하게 요구했다. 거절하면 불만의 기운이 집안 전체에 퍼지고 나중에는 경민 씨에게까지 아내 관리를 잘 하라는 식으로 윗사람들이 부담을 주기도 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끝나지 않는 비교, 시어머니와의 거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좁혀지지 않았다. 내가 카페 운영을 병행하느라 바쁠 때도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집안일이 우선이지 네가 가게 일로 바쁘다는 말이 무슨 핑계냐 라고 했다. 손주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너희는 언제쯤 우리 집에 기쁜 소식을 안겨주니? 라는 말은 거의 인사처럼 반복됐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던 날 나는 집 청소와 다과 준비를 맡게 됐다. 내 며느리라 이 정도는 기본은 해야지 하며 무게를 주시던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과장된 칭찬을 더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손님들 모두 돌아간 뒤에도 오히려 저런 일은 기혼 여자는 당연한 거야. 맏며느리, 친아내 패면 고이 세워지고 싶으면 앞으로 더 노력해야지. 하고 냉랭하게 말했다.
시누이와 올케와의 비교도 잦았다. 망바이 올케는 명절 때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네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 둘째 딸은 애들도 키우고 회사도 다니는데 넌 아직 가게 하나밖에 없으니 엄마가 조바심이 날만하지 않니? 이런 말에 의뢰 내 어머니 하며 받아 넘겼지만 속으론 작아지고 점차 자식남을 잃어갔다. 마음의 상처와 남편의 따스한 위로 혼자 베란다 창문에 기대어 밤늦게 눈물을 훔치는 날이 잦았다. 내가 잘못해서 이 집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나의 존재와 진심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음을 새삼 배웠다. 그럴 때마다 남편 경민 씨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 어느 주말 시댁에서 또 한 번 크게 꾸중을 듣고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던 나를 경민 씨는 말없이 품에 안았다. 미선아, 내가 미안해. 네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라도 내 곁에 제대로 서지 못했던 것 같아. 경민 씨는 한밤중에 즉석 라면을 끓여 건넸다. 이것도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작은 사인이라고 생각해. 나도 네 편이 되려고 더 애쓸게. 그 말에 한참을 울다 웃으며 고마워 경민아 라고 속삭였다. 남편은 항상 내가 힘들어할 때면 바쁘더라도 짧은 메시지 혹은 퇴근 후 짧은 산책이라도 함께하려 애썼다. 오늘은 평소보다 커피가 더 진한데 무슨 일 있었어? 하는 그의 다정한 질문에 나는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우산을 하나씩 들고 동네를 걷다가 미선아, 남들 눈치 보지 마. 이 집은 우리 둘의 성이니까 네 마음대로 울어도 돼. 라는 말 한마디에 그간 쌓인 피로와 슬픔이 눈물로 쏟아졌다. 세월이 흐르며 익숙해지는 씁쓸함.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적응도 했지만 시댁에서의 인정이나 온전한 수용은 결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댁의 조바심은 커져갔다. 동네 친척들도 가족 모임 때마다 아직도 별 소식 없어? 너무 욕심 부리는 것 아니니? 라고 대놓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미선이가 아직 카페 일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가 봐요. 라며 나를 애둘러 꾸짖었고 친정의 엄마까지 초대된 자리에서는 며느리 감도 집안 내력도 아주 중요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개념 없나 봐요. 라는 식의 말로 내 뿌리마저 상처 입혔다. 엄마는 나중에 집으로 살아온 강한 시간. 엄만 누구보다 잘 아니까. 라고 위로했다. 남편과 우리의 연대, 가족이란 무엇인가. 남편 경민 씨는 나를 맹목적으로 감싸지는 않았다. 때때로 우리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고치자고 했다. 하지만 가장 힘들 때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다. 단둘이 맞잡은 손으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고 주방 살림을 함께 정리하며 생긴 추억들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단단하게 만든다. 일이 잘못됐을 땐 서로를 믿고 기대며 시댁의 성화가 심할 땐 손편지를 써서 다독여주거나 서로 그냥 말없이 안아주기도 했다. 경민 씨와 나는 모든 명절이 끝나고 돌아오는 밤이면 작은 테라스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언젠가 우리도 엄마 아빠가 될 테고 아직은 멀지만 우리가 겪은 어려움도 다 아이한테는 추억이 될 거야.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네가 힘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힘들다. 난 네가 행복해야 한다는 걸 결혼하고 진짜로 알았어. 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에 며칠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풀리고 다시 집안 살림을 정리하며 이 집은 우리만의 보금자리라는 사실을 되새겼다.
서로의 성장 그리고 작은 변화. 시댁은 완전히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서서히 인식은 변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용히 내 곁에 와서 요즘은 네가 전에 비해 훨씬 단단해진 것 같다. 네가 부족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편견이 컸던 것 같구나. 라고 말을 건넸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내겐 누구보다 큰 위로이자 감동으로 남았다. 올케와도 조금씩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이제 언니도 힘든 시간 많았을 텐데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었다. 이렇게 관계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릴 때마다 남편은 뒤에서 든든히 내버티는 힘이 되었다. 나는 그동안 나 자신만 소외된 듯 느꼈던 세월이 사실은 서로 조금씩 이해하며 미세하게나마 성장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제 내가 걸어온 며느리의 세월을 돌아보면 수많은 밤이 억울하고 슬펐지만 그 모든 시련 뒤엔 경민 씨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내 옆을 묵묵히 지킨 엄마와의 우정이 있었다. 힘들고 외로울 때면 남편의 어깨에 기대 조용히 한숨을 쉬고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살아낸 나는 더 이상 눈치만 보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결국 가족이란 같이 울고 같이 견디며 마지막에 같이 웃는 존재였다. 내가 시댁에 맞추지 못해도 내 남편과 내 엄마와 나 자신이 서로 응원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시댁도 내 진심을 이해해 주리라 믿기로 했다. 이렇게 나는 남편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며느리의 긴 세월을 버텨냈다. 그 길 위에서 나는 더 이상 상처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조금씩 성장하며 온전히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며 남편과 나의 작은 행복을 곱씹으며 살아간다. 메디나적으로 마주한 친아버지와의 재회, 어린 시절 내내 어딘가 결핍돼 있던 그림자, 내 인생에는 늘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함께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란 단어는 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다. 또래 아이들이 아빠 손 잡고 놀이터 가고 가족 사진 속 아버지의 넓은 어깨를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 2배, 3배로 애썼지만 엄마가 아버지까지 대신할 순 없었다. 이따금 새벽녘에 혼자 깨어 창밖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이런 의문이 밀려오곤 했다. 내 아빠는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혹시 나를, 우리를 한 번이라도 그리워한 적 있을까? 엄마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어려웠다. 엄마는 늘 내 아빠도 기왕이면 좋은 사람이었단다 라고만 하며 말을 아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내게 실체 없는 신화, 기억에 흐릿하게 떠오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운명적 만남, 카페로 들어온 낯선 손님.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점심쯤 창밖에는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잔잔한 재즈가 카페를 채우고 있었다. 이따금 노령의 손님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들르는 일이 있었기에 들어오는 한 남성에게 별다른 시선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낯설게 동시에 어딘가 친근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강아지 한 마리도 괜찮지요? 부드럽지만 묘하게 떨리는 목소리였다. 내가 환하게 인사하자 그는 커피 한 잔을 주문했고 작은 프렌치 불독에게 말을 걸다가 눈을 들어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의 시선에서 묘한 애틋함이 배어나왔다. 내가 차를 내어준 후에도 그는 자리를 쉽게 뜨지 않았다. 오히려 내 일거수일투족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잠시 테이블을 정리하려 다가갔을 때 그는 낮게 속삭였다. 저기 혹시 네가 어릴 때 마당에서 잘 놀던 아이 맞니?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 숨어있던 오래된 기억,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뛰었던 희미한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혹시 우진 씨?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도 말했다. 그래, 미선아. 아빠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어릴 적 기억 속 혼자서 떠나간 아버지의 뒷모습. 수십 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었던 그 말. 아빠. 나는 무의식 중에 손끝을 떨었다. 그의 눈동자에 이슬이 맺혔고 나 역시 복잡한 감정에 할 말을 잃었다. 지나간 세월, 아버지의 인생과 고백. 조용한 카페에 작은 파도가 인 듯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처음 말을 꺼냈다. 이 엄마랑 헤어진 뒤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살았단다. 그땐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런데도 네 곁에 남을 수 없었지. 어른들의 사정, 집안의 압박,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 미선아, 네가 자라나는 걸 단 한 번도 떠올리지 않은 적 없어. 항상 마음으로는 네 곁에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엄마와 나는 매일 아빠를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하다. 그저 미안하다. 너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음에도 나는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네 엄마가 네 인생에는 내가 다시 나타나기를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에 그저 늘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단다. 차마 다 풀 수 없는 사연, 자책과 후회, 그리고 늦은 용서의 언어가 섞여 있었다. 내 마음의 혼돈과 치유의 시작, 이상하게 오래도록 그리웠던 친아버지 앞에 서자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맑은 동정심이 한꺼번에 피어났다. 단 한 번이라도 나를 그리워했다는 진심이 조금만 더 일찍 전해졌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나 이미 중년이 된 나로서 그리움을 탓하기에도 너무 긴 시간이 흘러 있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아빠. 엄마가 밤마다 아빠 이름을 웅크리고 울 땐 저도 함께 속으로 울었어요. 아버지는 내 손을 덥석 잡다 말고 떨리는 손끝으로 내 볼을 쓸어주었다. 어릴 적 네가 아팠을 때 병원 앞에서 멀찌감치라도 너를 본 적 있었지. 매번 가게 앞을 빙빙 돌다 네 웃음소리만 듣고 돌아오곤 했단다. 미안하다, 미선아. 이제라도 네 앞에 당당히 서고 싶어. 나는 오랜 세월 눌러둔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황당한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앞이 뿌얘졌다. 어머니,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자리. 얼마 후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할 결심을 했다. 한밤중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는 엄마 곁에 다가가 낮게 속삭였다. 엄마, 오늘 아빠를 만났어. 엄마의 손이 잠깐 굳어졌다. 아빠라니,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깐의 침묵. 엄마의 얼굴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긴장,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그분, 잘 있대니?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주저앉아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많이 변했니? 나는 망설였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어. 그리고 엄마와 나 항상 그리워했다고 했어.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우리 셋의 세월은 더 이어질 수도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서로 용서하는 길, 가족의 두 번째 역사. 며칠 후 아버지의 제안으로 조심스럽게 세 사람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다. 평범한 된장찌개, 식탁 한가운데 세 사람의 시선이 어색하게 마주쳤다. 아버지는 정중히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희자 씨,
너무 늦었지만 그날의 잘못을, 그 세월의 상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지난 세월 나는 내 행복만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미선이의 얼굴을 보며 이제 조금 달라지고 싶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뒷모습만 쳐다봤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 얼굴에 상처가 남았는지 매일 두려웠어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미안해요. 엄마의 그 한마디에 세월의 슬기가 조금 녹아내렸다. 이상하게 우리 셋 모두 울고 있었다. 세상 어디에도 내줄 수 없는 진한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이해와 용서의 감정.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긴 세월, 그리고 이어지는 가족의 새로운 정의 이후로 우리는 서서히 서로의 삶에 익숙해졌다. 아버지는 이따금 카페에 들러 조심스럽게 강아지 이야기를 하고, 엄마는 예전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더 자주 웃었다. 아버지는 거친 수염을 달고서도 내게 매번 말하곤 했다. 미선아, 앞으로는 너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마. 또 한 번쯤 철없는 아들의 부탁이라 생각하고 네가 엄마와 나 사이 다리를 놓아준다면 고맙겠다. 처음으로 나는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저 혈연만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손을 내미는 용기임을 배웠다. 아버지와 엄마는 옛 시절의 미련 대신 지금 여기서라도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나는 더는 내 마음속 새로운 결심, 길었던 상처, 미움, 슬픔, 그 모든 감정이 아버지를 통해 한 번 더 성찰되고 나는 오늘의 자신을 단단히 붙인 작은 뿌리라고 느꼈다. 엄마와 아버지, 그리고 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용기를 내며 우리는 때때로 카페 테이블에 3355 모여 담담히 살아간다. 나는 이제 아버지 얼굴을 떠올릴 때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나는 두 부모님을 연결하는 다리이고 미래를 위해 용기 내는 따뜻한 하나의 인간이다. 시간이 흐르듯 이 재회 역시 언젠가 일상의 한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가족이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끊임을 깊이 가슴에 새긴다. 이렇게 운명적인 재회는 나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완전히 새로운 계기와 성숙을 주었다. 진짜 사랑, 진짜 가족이란 상처를 통해 마침내 이해와 용서, 두 번째 인생을 함께 그려가는 용기임을 깨달았다. 소용돌이의 시작, 신우이의 계략. 어느 평범한 하루의 균열, 모든 일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보였다. 가족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용서로 싸매온 나날들. 어느 날 아침, 집안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엄마는 아버지와 조심스레 다시 연락을 나누었고 나는 카페와 집, 그리고 경민이와의 소박한 일상을 가꿔가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특히 가족이란 이름 아래 얽혀있는 관계는 완전히 고요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신우이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미선 씨, 이번 주말에 시댁 어머님, 그리고 각 시댁 며느리, 친정 어머님들 모시는 장모님 모임 있거든요.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순전히 좋은 취지니까 꼭 오세요. 어머님께서도 아주 기대하고 계세요. 평소와 달리 친절하고 능청스런 톤. 속내를 알 수 없는 그 목소리와 지나치게 준비된 듯한 모임의 정체에 조금은 불안함이 스쳤지만 새로운 시댁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에 나는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엄마 또한 요즘은 그런 행사도 있구나. 네가 어색하면 나도 좀 어색하지만 딸 위해서 체면 차려야지 라며 겸연쩍게 미소 지었다. 장모님 모임이라는 덫 함정의 현장. 모임 당일 큰 식당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이 경민 씨의 가족 친지,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 신우이와 그녀의 시댁 식구, 그리고 나와 엄마였다. 분위기는 표면적으로만 화기애애했으나 어딘가 불편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신우이가 엄마에게 유난히 집요하게 말을 걸거나
어머니를 중앙 테이블로 안내하는 순간 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모임이 중반을 넘어서자 신우이가 갑자기 컵을 내려놓으며 크게 선언했다. 어머님들, 이렇게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기 쉽지 않잖아요. 각자 서로를 더 알 수 있게 솔직하게 집안 자랑도 하고 또 서로 지적하고 싶은 점도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나누어 봐요. 누군가 장난스럽게 그래, 우리 솔직하게 살자 하고 웃어 넘겼지만 신우이와 그 무리의 시선은 이미 한쪽을 겨누고 있었으니 바로 나와 엄마 쪽이었다. 모욕과 경멸의 연극. 잠시 후 분위기가 확연히 변하기 시작했다. 신우이의 친구 그리고 시어머니가 차례로 엄마에게 집안 배경을 묻기 시작했다며 일부러 듣기 좋지 않은 얘기를 꺼냈다. 요즘은 파출부 일도 힘들죠. 힘든 만큼 돈은 좀 버나요? 이렇게 시댁까지 가깝다면 어머님이 경민이 쉬는 집에도 자주 가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얼굴을 찡그리며 큰 소리로 엄마를 몰아붙였다. 아니, 이 집안 사람들은 정말 참. 우리 집에 파출부 출신이 장모가 됐으니 내 팔자도 참 기구해요. 도대체 우리 경민이가 무슨 죄라고. 그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고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기 힘든 일은 바로 신우이가 엄마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더니 갑자기 공개적으로 문득 팔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어머님, 여기 모인 분들 다 그 점이 신경 쓰인대요. 이제라도 우리 집안 품격 생각해서 미선이 시댁 행사에는 너무 깊이 관여 아니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말끝이 채 마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로 내 쪽을 바라보았다. 네 엄마가 어떻게 살아온 건 알지만 그렇다고 며느리가 장모의 신분까지 끌어 모임마다 자랑처럼 데리고 다니면 곤란하지 않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엄마는 두 손을 꽉 쥐었고 나는 머리가 아득해졌다. 의자에 앉아있기도 힘들 만큼 부끄러움과 분노, 모욕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폭력적인 공개망신, 어머니의 굴욕.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우리 집 며느리 친정엄마가 와 있는 것도 영 못마땅해요. 며느리 집안 나름의 체면이란 게 있는 법인데 여기 계신 분들 생각은 어때요? 누구 하나 진심으로 반박하지 않고 다들 눈치를 봤다. 그때였다. 신우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행동을 해버렸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어머님. 저도 솔직하게 드릴 꼭 팔을 말씀 있어요. 그녀는 갑자기 엄마의 팔을 탁 치고 드세게 말을 쏟아냈다. 그러니까 며느리도 요즘 자기 엄마 신분 따질 줄 알아야죠. 우리 경민이 가족 욕먹이지 말고 이제 그만 현실 파악하시라고요. 첨예한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당장이라도 엄마를 내쫓을 기세로 언성을 높였다. 다들 보셨죠? 이 집안 체면 때문에라도 더 이상 이런 행패는 안 됩니다. 미선이, 네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할 거예요. 엄마는 끝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꾹 참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신분이 체면이 중요해도 제 엄만 저한테 제일 자랑스러운 분이에요. 더 이상 모욕 주지 마세요. 순간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날 노려봤다. 너까지 큰 소리야?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런 수모쯤은 각오해야 했던 거 아니니? 남편의 분노와 친정아버지의 개입. 모임 도중 경민 씨에게 소식을 들은 남편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마치 폭발할 듯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향해 엄하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모욕해야만 속이 시원하세요? 엄마, 누나,
이건 가족이 할 짓이 아니에요. 미선을 그리고 장모님을 무시하면 곧바로 저랑도 인연 끊으셔야 할 겁니다. 경민 씨는 나를 안으며 이제 끝내자. 우리가 선택한 가족을 지키자.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시댁 측은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눈물만 흘렸다. 엄마는 딸아, 이제 더 이상 이런 곳에 남지 말자며 내 손을 잡았다. 며칠 뒤 친정아버지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듣고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서서 네 엄마, 네 삶을 지킬 거다. 상대 집안에 약점을 쥐고 있는 일이니 필요한 만큼 도움을 요청해라. 정의의 역전, 권력과 돈의 무게.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졌다. 친정아버지는 평소 잔잔하고 온화했지만 이번엔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댁 큰 사업 파트너에게 연락을 취했고 비로는 시댁이 진행하던 큰 계약의 일부 조건에 압력을 행사해 집안에 위기가 닥치게 만들었다. 시댁은 곧바로 긴장감이 퍼졌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 모두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미 깨진 자존감, 상처받은 가족의 존엄은 너무나 크고 깊었다. 회복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각성.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또 한 번 가족의 의미를 깊이 절감했다. 우리 가족의 존엄, 엄마의 희생, 그리고 부끄럼 없는 삶의 가치. 그 어떤 고난이 닥쳐도 스스로를 지키려는 용기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경민 씨 역시 과거와 달리 내 편에 우직하게 서 있었고 친정 아버지까지 가세한 덕분에 나는 더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엄마도 처음엔 상처가 깊었지만 나날이 단단해졌다. 카페에 출근할 때마다 이제는 눈치 보지 마라. 엄마 딸은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당부를 건넸다. 경미 씨와 나는 집안 분위기가 바뀌면서 서로 의지하며 다시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갔다. 시댁에서도 무례를 사과하며 점차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고 시누이는 더 이상 내 가족 일에 함부로 나서지 않았다. 이렇게 시누이의 계략에서 비롯된 새로운 소용돌이는 내 가족이 진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의 악의적 평가와 모욕,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존엄과 사랑으로 단단해질 수 있음을, 그리고 가족은 함께 성장하며 스스로 정의를 지킨다는 걸 다시는 잊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재의 공정함이 세워지다. 끝없는 고통의 종언, 무너진 질서, 방문하는 위기. 시누이의 계략과 시댁의 모욕이 절정을 찍은 그날 밤, 나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바닥을 맞이했다고 느꼈다. 엄마의 손등에는 떨림과 수치의 여운이 스며 있었다. 나와 경미 씨,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냉혹한 현실 속에서 각자의 존엄을 위협받았다. 경민 씨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시댁의 결정에 끌려다니지 않았다. 남편은 내 옆에서 이제는 내가 책임진다 고 다짐했다. 그리고 내 친정아버지는 평생 조용하고 묵묵했던 사람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마침내 운명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러나 인생의 한쪽 끝이 무너질 때 다른 쪽 어딘가에서 새로운 균형과 변화의 힘이 자라기 시작했다. 재의 권력의 역전과 진정한 공정의 시작. 친정아버지는 절대로 남의 약점이나 지위를 진흙투성이로 만들지 않는 성품이었다. 하지만 자식과 아내의 존엄이 짓밟히는 모습을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었다. 시댁은 곧 그 위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흘러가는 사업 기회, 친척들의 동요, 사회적 체면의 균열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나는 울음을 억누르며 답했다. 그는 몇 번의 조용한 만남을 통해 시댁이 진행하던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에게 신호를 전했다. 오랜 관계, 신뢰,
조용한 배려와 자존심, 이 모든 힘을 모아 아내와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한 수를 내딛었다. 다시 써내려가는 존엄의 자리. 이번 정의의 역전은 단순한 권력 게임이나 금전적 보복이 아니었다. 엄마는 겉으론 여전히 수수한 차림, 조용한 말투였다. 하지만 경민 씨와 내가 함께 있을 때마다 경민 씨 역시 완전히 달라졌다면 달라졌다. 예전에는 시집과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거나 갈등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묵묵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내 편이 되어주었다. 특히 시댁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자리에서도 이제야 내 가족, 특히 엄마는 오랜 세월 무시와 차별을 견디면서도 스스로 꺾이지 않은 자부심, 그리고 자신의 품격이 어떤 것인지 입증해 보일 수 있었다. 시댁의 변화, 사회의 시선도 달라지다. 시댁 식구들도 이번 사건을 겪으며 진정한 변화의 필요성을 몸으로 느꼈다. 특히 시어머니는 더 이상 권위적이지 않았다. 며느리 그리고 장모님까지 결국 우리가 살면서 배우지 못한 겸손을 미선이 가족 덕분에 뒤늦게라도 깨닫게 됐다. 라고 내게 직접 말했다. 한때 멸시와 비교의 대상이었던 우리 가족은 오히려 동네 아주머니들, 친척들로부터 경미 씨의 누나도 한 번쯤 내 앞에 와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동안 너무 독했던 것 같아. 나는 오래된 쓴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마음 깊이 느꼈다. 내면의 상처 치유와 평범에 값진 의미, 가혹한 모욕과 긴 시간이 남겨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엄마 역시 한동안 밤마다 대문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누군가의 뒷말에 슬퍼할까봐 한창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예전처럼 우리 집은 남에게 부끄러울 것 없어 미선아. 등에 힘주고 살아라. 나 역시 감당하기 힘든 시선 앞에 주저앉은 시간이 길었다. 카페에서 손님들이 며느리가 여기 일한다면서요 라는 말을 툭 내뱉을 때에도 한 번쯤 호흡을 가다듬고 이런 잔잔한 용기 하나가 또 작은 평화, 하루의 축복을 만들어 주었다. 경미 씨와 나는 거실의 소파에 나란히 앉아 평범이라는 일상의 가치를 처음으로 소중히 깨닫기 시작했다. 하는 말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공정함, 그리고 함께 맞이하는 아침. 어느 날 아침, 엄마가 카페 문을 열기 전에 경민 씨는 퇴근 후 꽃 한 다발을 들고 오곤 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 가장 소중한 건 결국 가족이야. 엄마가 반찬 한 가지를 해줄 때마다 이젠 내가 진짜 내 가족을 대접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나눴고 미선아, 오늘은 기분이 어떠니? 라고 묻는 목소리가 훨씬 밝아졌다. 나는 엄마, 이제 두렵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가족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라고 답했다. 성장, 고통을 딛고 꽃이 펼쳐지다. 과거의 상처, 남의 시선, 사회적 냉대. 경미 씨는 직장에서 나는 마음속 깊이 내가 누군가의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운 이름이란 걸 반복해서 되새겼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한 계단씩 계단을 오르는 마음으로 삶을 이어갔다.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마무리. 몇 달 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넓은 공원에 모두 모여 소풍을 갔다. 이만하면 우리 정말 잘 살았지 않니? 경미 씨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이 미움, 차별, 수치가 아니라 결국 우리 가족만의 사랑과 인내, 존엄 위에 또 하나의 꽃이 되어주었구나. 새삼 깨달았다. 엄마와 아버지, 나와 경민 씨, 그리고 우리만의 조용한 식탁. 그날 엄마가 작게 말했다. 끝에는 조용한 승리와 넉넉한 용서만이 남는다. 이제 시댁에도 친정에도
분란은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렇게 나와 우리 가족에게 공정함이 세워진 순간, 지난날의 고통은 어느새 초라해지고 연대와 존엄만이 남았다. 경민의 시누이 가족들도 자기 삶에 집중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우리 집에 와 이제라도 며느리와 친정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싶다 며 한 걸음 다가왔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평온, 그리고 미래를 믿는 마음, 끝없는 시련 끝에 찾아온 첫 번째 평화. 몹시 오랫동안 내 인생은 늘 거센 바람과 비, 지독한 구름 낀 하늘 아래에 있었다. 어릴 적 가난으로 인한 소외감, 엄마와의 고된 일상, 그리고 사회의 냉담한 시선, 결혼 준비와 시댁의 차별, 시누이의 계략, 엄마와 나 자신이 온몸으로 껴안아야 했던 수모와 상처, 아버지와의 눈물의 재회, 그리고 그 모든 갈등과 혼란, 숨막히는 억울함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마다 나에게 진짜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을까? 나는 종종 절망했고 깊은 밤마다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울었다. 하지만 인생의 큰 소용돌이마다 내가 지켰던 단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포기하지 말자. 누군가의 판단보다 내 마음의 목소리를 더 신뢰하자. 세상이 자격을 의심해도 내 가족과 나 자신의 가치를 포기하지 말자. 이런 각오는 매서운 시련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햇살이 비춘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심어주었다. 경험해보지 못한 평온의 숨결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다. 일상의 작지만 단단한 기쁨. 평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잔잔한 된장찌개 냄새. 경민 씨가 출근하기 전 문틈으로 건네는 오늘도 힘내 라는 포근한 인사. 카페 창가로 스며드는 여유로운 깃한 줄기. 이런 사소한 것에서 매일매일 나는 새로운 안정과 감사를 배운다. 한때는 내 존재만으로도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고개 숙여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제 이 집, 이 거리, 이 마을, 내 카페와 집이 정말 내 자리가 되었음을 정말로 체감한다. 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웃는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카페로 손님이 찾아오면 엄마는 창가 자리에서 조용히 내 일하는 모습만 바라봐준다. 가끔은 감탄하듯 미선아, 네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날이 오길 매일 바랐어. 이 엄마는 그거 하나면 됐다. 라며 내 손을 꼭 잡는다. 경민 씨와는 밤마다 소파에 앉아 오늘의 행복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있지 하며 가만히 서로의 손을 꼭 잡는다. 엄마의 변화, 나의 성장. 엄마는 긴 세월 자신의 존재를 감추어야 할 일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신분을 묻는 말을 듣기만 하면 얼어붙고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힌 이유. 딸을 위해 무릎 꿇고 빌어야 했던 굴욕을 오랜 세월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 엄마는 이웃들과 함께 웃으며 장을 보고 가끔 우리 미선이 카페가 동네 제일 맛있다는 소문에 딸처럼 환하게 웃는다. 친정 아빠와의 사이도 서서히 회복되어 주말이면 엄마와 아버지는 작은 화분을 함께 옮기며 이젠 우리 나이에도 다 새로운 인생이 있다며 유쾌하게 농도 주고받는다. 나는 예전엔 그저 엄마의 딸,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로만 살 줄 알았다.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값진 축복인지 깊이 체감하며 매일을 산다. 진실된 관계, 새로워진 가족. 결국 모든 갈등은 가족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경민 씨와 나, 그리고 엄마, 아버지, 우리 네 사람은 어떤 혈연이나 전통, 체면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진심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시댁과의 관계도 더 이상 힘의 줄다리기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의 빈틈 대신 이선아, 내 진심에 감동했다. 이제는 진짜 딸처럼 너를 생각할 테니 마음 주저 말고 의지해라. 라고 말했다. 신우이 역시 누군가를 판단해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부족함 그 자체를 껴안는 곳이라는 걸. 이라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동네 사람들, 카페 당구 할머니와 아주머니들, 예전엔 조심스럽게 내 집안 내력을 속닥이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그 집 딸은 참 사람처럼 따뜻하지 라고 말해주는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평범함 속의 진짜 평화, 대단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마다 식탁에 마주보아 앉는 것, 엄마가 만들어주는 계란말이, 남편이 직접 구운 식빵, 그 부드러운 온기에서 평화란 무엇인지 진짜로 깨달았다. 엄마와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서로에게 고마운 점을 말하기로 약속했다. 엄마가 있어서 나는 오늘도 용기 낼 수 있어. 미선이가 있어서 나는 어제의 눈물을 다 잊을 수 있단다. 경미 씨는 집안일도 카페 일도 시도 때도 없이 적극적으로 돕는다. 둘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우리의 오늘이 쌓여진 게 바로 저 햇살만큼 값지구나 라고 소소한 농담을 한다. 가끔은 내 식구가 함께 아무 계획 없이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면서 바람에 스치는 풀냄새, 반짝이는 물결 소리, 그 평범함이 가장 큰 기쁨임을 동시에 느낀다. 미래를 믿는 용기.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는다. 엄마 역시 자신이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경민 씨, 그리고 나, 우리 두 사람은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 믿고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물론 세상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바람과 비, 새로운 도전을 던질 것이다. 그러나 한번 휘몰아친 폭풍을 이겨낸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라는 믿음, 그리고 앞날엔 반드시 또다시 햇살이 스며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끝없는 불안, 소문, 불공정, 치련.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 가족의 견고한 기반이 되었다. 엄마는 말했다. 이선아, 세상에 믿을 수 없는 날들이 쏟아져도 반드시 사람이 희망의 손을 내미는 시간은 오게 마련이다. 라고. 내가 대답했다. 엄마,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나는 우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씩 걸어갈 거야. 나의 새로운 꿈, 지금의 평온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배고픔과 모욕, 억울함과 서러움, 그리고 용서와 화해, 두려움과 희망이 나는 수많은 감정의 격류 속에서 나는 분명히 한 가지를 배웠다. 진짜 평화는 완벽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 위에 심어진 용기, 흔들린 뒤에 이어진 믿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들과 함께 쌓아올린 보통 날의 온기에서 자라난다는 사실 말이다. 이제 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어제의 폭풍은 내일의 햇살을 꿈꾸게 한다. 라고 고요히 되뇌인다. 그리고 엄마와 경민 씨, 아버지,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나의 아이에게 삶은 고통과 기쁨, 눈물과 희망이 모두 용서되는 곳임을 이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전하고 싶다. 이제 우리 가족의 인생에는 한동안 구름 한 점 없어도 좋다. 또다시 바람이 분다 해도 이번엔 누구도 무너지지 않는 작지만 단단한 뿌리를 가진 가족의 평화와 희망만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우리 모두가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자 미래에 대한 신념이다.